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 시작합니다. 가을철이면 등산하러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나 단풍까지 색색 물드는 10월에는 단풍 나들이개까지 몰리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그만큼 산악 사고도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승원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산행 중 쓰러진 등산객을 헬기로 실어 나릅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에서는 50대 여성 A씨가 등산 중 벌에 쏘여 쓰러졌습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산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을 맞아 엿새간 휴일이 이어진 지난 연휴 기간에도 크고 작은 산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3일 인제군 방태산에서는 일가족 3명이 산행 중 길을 잃어 헬기에 의해 구조됐고, 지난 2일에는 평창군 무동산에서 60대 등산객이 30m 아래 급경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가을철 신선한 날씨에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도 늘고 있는 겁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산악사고는 가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산악사고로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2,900여 건, 이 가운데 35%인 1,010여 건이 9월에서 11월 사이 3달간 발생했습니다. 한 해 산악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가을철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산행 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적절한 등산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하산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와 이를 대비해 산행 시 겉옷과 식수, 보조 배터리 등을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악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요. 신고를 하실 때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저희에게 신고해 주시면 정확한 GPS를 따라서 저희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단풍이 시작되는 이달,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 5월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이 인가 때도 문제가 없었던 스프링클러 때문에 폐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통보받은 은평구 불광동의 A 어린이집. 일반 스프링클러가 아닌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는 게 D등급 사유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어린이집 건물을 새로 짓고 소재지를 변경해서 인가를 받는 과정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구청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소방법 기준을 따른 게 문제였습니다. 약식 소방시설법 그거하고 이제 영유아보육법하고 이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 없었는데 그때 이제 인가가 가는 걸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침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해당 기사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자체가 지침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지 3개월, 해당 어린이집은 최하위 등급을 면하게 됐습니다. 행정상의 미숙함이 있었다는 게 인정돼 재평가를 받은 겁니다. 해결이 일단 되었고요. 소방법으로 위배되지 않았다. 이제 저희가 간이형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시설로 지금 있고 자동화재 탐지 시설도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겠다고 연락을 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았어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상의 오류가 발견된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다시 심의에 올려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재해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급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폐원 위기에서 벗어났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했던 상황을 행정의 탓으로만 돌리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관계부처들이 저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방법만 해도 소방 그쪽하고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뭐 노동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뭐 장애인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뭐 물론 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하나로 좀 부처가 일원화가 돼서 행정상에 필요한 절차이긴 하겠지만 그런 게 좀 한 곳으로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현장의 소리를 좀 귀담아 주시고 저희가 오롯이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올해는 6.25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6.25 전쟁 희귀 사진전이 열렸는데요. 그 당시 판문점에서 진행된 휴전회담 현장, 그리고 헬기를 타고 찍은 서울의 모습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평야에서 초가집과 마주한 현대식 건물. 이 독특한 장소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 제1호 조성된 휴전회담 장소 판문점입니다. 역사적인 회담 현장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유엔 대표는 헬기로, 북측은 군용 차량을 타고 현장에 도착한 듯 보입니다. 회담 장소를 빠져나오는 대표 얼굴에서 그날의 긴장감이 엿보입니다. 접경 지역의 마을 풍경, 양손에 초콜릿을 든 여자아이, 짐을 가득 실은 소 달구지는 농촌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지금의 경복궁 부근으로 산 밑으로 파란 지붕의 경무대가 선명합니다. 민둥산 아래 집들이 즐비한 미아리 고개, 한국 전쟁에 숨겨진 서사들이 7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最初の休戦会談というのはテントでやってる。でもそういう意味ではそれも空撮って空から撮ってます。これは非常に貴重なものだと思います。 사진은 조지 폴로 미군 준이가 1953년도에 촬영한 곳으로 총 537장 중 81장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상황을 헬기를 타고 찍은 최초의 공중 촬영 사진입니다. 上空からの撮影禁止地域だったわけです。そこをヘリコプターから撮ってる写真。おそらく韓国で最も古いカラー空撮写真だと思います。 6.25 전쟁 휴기 사진전 역사의 오늘을 담다는 10월 11일까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3 은평구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7일 롯데몰 은평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18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을 홍보하고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며 사회적 경제 물품 만들기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는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와 공공구매 컨설팅 상담 등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시급 11,436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보다 15.9% 많은 금액입니다. 양천구청 본청과 출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400여 명이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된 임금으로 양천구는 지난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왔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붙는 정당 현수막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내걸린 정당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위, 가로수 사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걸렸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정당 현수막은 공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어필하려고 한다는 건데 보기에는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각해요. 보기에 공의 수준. 시민들은 안전에도 위협을 느낍니다.
시민들 다니면서 시야를 가리고 이 불편하니까 없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당이든 간에 이 붙이는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일반 현수막은 정해진 곳에만 걸 수 있지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일부 제한된 곳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자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골칫거리가 된 가운데 인천시 등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에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조례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5개 광고물법을 국회에서 고치는 게 먼저 우선이거든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또 여야가 아무래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또 국회의원과 의원들의 그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이 또 보이지 않게 또 상존한다고 보여지죠. 서울시의회는 11월 정례회 기간에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 속에 개수와 장소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아시안게임 종목별 중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4년 전 아시안게임부터 지난 도쿄올림픽 그리고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스포츠 클라이밍이 이젠 어엿한 정식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심에서도 실내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클라이밍을 직접 체험해보고 왔습니다. 인천의 한 실내 클라이밍장, 거대한 인공암벽이 눈길을 끕니다. 실내 암벽장에 붙은 형형색색 홀들을 따라 15m 높이 위로 점차 시선을 옮기다 보면 아찔한 기분이 듭니다. 초보자 연습용 암벽장에서 먼저 몸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오른발을 이렇게 밟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발바닥보다는 내 발가락, 각 왼발, 오른발, 엄지발가락 지문 부분으로 밟아준다는 느낌으로. 설명대로 손과 발이 삼각구도가 되도록 균형을 잡아줬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이동할 때도 매번 손과 발이 따로 놉니다. 그래도 역시 안전이 최우선. 자칫 잘못 떨어질 때를 대비해 낙법도 확실히 익혀야 합니다. 복장을 갖추고 전용 신발까지 신었습니다. 조금 전 준비 운동도 마쳤는데요. 클라이밍 지금부터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곧장 선수용 암벽을 오르려니 쉽지 않습니다. 클라이밍 체험을 10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손을 놓고 내려가기도 참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실내 클라이밍이지만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시설을 이용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그리고 이제 본인 난이도에 맞는 이제 종목을 선택해서 이제 난이도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장비 없이 오를 수 있는 경기벽인 볼더링 코스. 4m 내지 5m로 비교적 낮은 높이의 암벽에서 문제를 풀듯 벽을 오릅니다. 클라이밍에는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3에서 5m 정도 안전장비 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볼더링이라고 있고요. 이제 대중적으로 좀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5m 이용을 하시는 건데 이제 2명의 선수가 누가 더 빠르게 올라가냐 그래서 시간을 다루는 게 스피드 그리고 15m 올라가면서 줄을 거는 종목을 저희가 리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어 내친 김에 더 높이 올라가 봤습니다. 안전벨트인 이른바 하네스 장비를 입고 하강을 도와줄 기계인 오토빌레이까지 겁니다. 올라갈 때는 제법 성큼성큼 올랐지만 손을 놔요? 네, 손만 드시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손을 어떻게 놔요? 이거 잡아줘요? 하강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능숙하게 등반을 즐길 수 있는 클라이밍. 운동이나 취미로도 단연 인기가 좋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로 하고 있어가지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해보니까 약간 등 쪽 근육이 잘 크는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 체력이라든가 순발력 이런 게 좋아지고요.
하체랑 상체 밸런스도 잘 맞게 기초 근육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힘도 좋아졌고 운동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실내 암벽 등반은 1분당 최대 1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만큼 힘들지만 성취감이 큰 운동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클라이밍은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합니다. 서울시에 프리랜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의 주관으로 프리랜서 전담 부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건데요. 토론회에서는 프리랜서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매매 보호 서비스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프리랜서의 명확한 정의와 정책 구현을 위해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은 관련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향후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예비군들의 훈련장 입소를 위해 수송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조례에는 서울 지역 예비군들이 훈련장 입소 시 무료로 탈 수 있도록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서울시장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민이면서 52사단과 56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장으로 입소하는 예비군입니다. 양천구가 내년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양천구는 13일까지 목 1동과 사동, 신정 1동 등 모두 7개의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 21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요건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해온 사람 등입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스페인 빌바오시 관계자를 초청해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스페인 빌바오시 국제협력국장 등이 은평구를 찾았는데요. 이들은 공공건축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꼽히는 구산동 도서관 마을과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